여러분, 냉전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은 F-35와 유로파이터 같은 서구 중심의 단단한 카르텔이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투기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시제품 단계를 넘어 양산 체제로 진입하는 것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정치적 선언에 가까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디펜스 뉴스와 유럽의 아이리스를 비롯한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들이 공통적으로 한 문장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KF-21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속도와 안정성이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가장 비현실적 난이도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 양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단가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F-35의 초기 양산 단가가 대당 약 1,300억 원에 육박했던 기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면 KF-21은 초도 물량 40대의 전체 비용이 약 4.4조 원, 즉 대당 평균가 약 1,100억 원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제기 단계에서부터 양산 최적화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양산 준비 라인 첫 가동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됩니다. 동체와 주익을 연결하는 핵심 공정, 바로 리벳 조립에서 0.7mm의 미세 오차가 반복된 것입니다. 전투기 조립에서 이 정도 오차는 치명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양산 전환에 실패했죠.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그리펜 프로젝트 역시 동일 문제로 조립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국은 흔히 하는 선택, 즉 외국산 고가 자동화 장비를 들여오는 대신 카이와 국내 공장 자동화 기업이 직접 리벳 조립 로봇을 개발하는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약 8개월간의 고투 끝에 새로 개발된 장비는 오차를 기존 대비 80% 이상 줄여 사실상 릴리미테로 수렴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동화 로봇의 독자 개발은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인 것을 넘어 생산량 변동에 따른 단가 상승 위험을 구조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KF-25를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스스로 단가를 통제하는 산업 시스템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80대 이상 발주 시 단가는 약 900억 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바로 F-35의 패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존 플리미리미의 오차를 잡은 기술력이 한국의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KF-21이 양산 전환을 위협했던 것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온 더욱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2023년 말 KF-21 양산을 준비하던 한국 항공산업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한 핵심 부품 업체가 생산 라인 화재로 약 6개월 이상 납품을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부품은 연료 계통의 구성 요소로 성능 자체의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투기 조립에서는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멈추는 치명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양산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F-35는 약 150개 이상의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거대한 국제 분산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한 곳의 문제가 전체 프로젝트를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유럽 역시 팬텀 부품 단종 사태로 독일 공군이 유지비를 2배 이상 소모하는 등 구조적 위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KAI와 방산업계는 ADD 출신 엔지니어, 산업계 연구자, 조립 공정 책임자들이 모인 비공개 TF를 즉시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4개월 내 국내 조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매달려 결국 유럽 부품을 자체 기술로 완벽하게 대처해냈습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속도를 보고 한국은 전투기 산업에서 보기 힘든 민첩성과 구조적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한 첫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F-35가 10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이라면 KF-21은 위기시 스스로 매듭을 끊고 다시 짤 수 있는 탄력적인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KF-21이 양산 일정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안정성. 이것이 바로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가 F-35가 아닌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미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인의 뚝심이 어떻게 최첨단 방위산업의 국제 규범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KF-28이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현재의 전력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가장 흥미로운 기술의 결합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천광, 블럭, 온을 통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국가입니다. 이는 대영제국이라 불렸던 영국도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KF-21의 레이저 무기인 청광 블록3를 장착하는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방공 체계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무인기 대당 약 5천만 원을 막기 위해 천궁도하 미사일 한 발당 약 10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 원짜리 도둑을 잡기 위해 10만 원짜리 수갑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만 확보되면 발당 수천 원대의 전기료로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KF-21에 레이저 무기가 장착될 경우 두 가지 전략적 이점을 얻습니다. 첫째, 비행 중 무인기 사냥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지상의 레이저 무기는 산악 지형이나 건물에 가로막히지만 KF-21은 우수한 기동성과 작전 범위로 적 무인기를 기민하게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탄도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능력입니다. 적 미사일이 가장 취약하고 속도가 느린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다층적 방어망을 구성하고 파편 피해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출력 레이저를 전투기라는 작은 플랫폼에 장착하는 것은 전력 공급원과 열 관리라는 기술적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차, 자주포 등에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미래 무기 체계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발전소이자 방패가 되는 날,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공중전의 패러다임이 재편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 무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제 긴 분석을 마무리하며 KF-21이라는 비행기 뒤에 가려진 우리 한국인들의 자립 의지라는 가장 중요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KF-25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방위 산업의 구조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의 양산 전환,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공급망 자립, 그리고 미래 기술과의 선제적 결합.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가장 빠른 납기와 가장 낮은 유지비라는 두 가지 황금 조건을 동시에 갖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구조적 타성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수많은 하청업체, 그리고 느린 의사결정 과정. 한국은 이를 독자적인 자동화와 민첩한 TF 시스템으로 극복하며 공정 하나를 고치는데 6개월이 걸리던 미국식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한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진국을 쫓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필요한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KF-25이 동체에서 빛나는 것은 차가운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인의 뜨거운 자립 의지이자 기술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끈질긴 열망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외교 카드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KF-21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국산 AESA 레이더의 실질적인 성능과 이것이 동북아 공군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의 기술 자립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KF-21이 단순히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방위 산업의 구조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된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압도적인 속도의 양산 전환,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공급망 자립, 그리고 미래 기술과의 선제적 결합.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가장 빠른 납기와 가장 낮은 유지비라는 두 가지 황금 조건을 동시에 갖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구조적 타성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수많은 하청업체, 그리고 느린 의사결정 과정. 한국은 이를 독자적인 자동화와 민첩한 TF 시스템으로 극복하며 공정 하나를 고치는데 6개월이 걸리던 미국식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한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선진국을 쫓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필요한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KF-21이 동체에서 빛나는 것은 차가운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인의 뜨거운 자립 의지이자 기술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끈질긴 열망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한국이 새로운 외교 카드이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KF-21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국산 AESA 레이더의 실질적인 성능과 이것이 동북아 공군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의 기술 자립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